자, 54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에는 뭐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잠깐 가볼게요. 축척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자, 도면에 요 그림을 한번 잠깐 가보죠. 여러분, 그 56페이지인가? 57페이지. 57페이지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적도 그림이 있어요. 예, 그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와 지번. 그럼 이렇게 보면 세종특별시 소재 있고 지번들 나와 있죠. 그죠? 지목 있었죠? 다 첫 글자죠. 그죠? 무슨 천원만? 네, 차장 천원만 차문자 있었죠. 그죠? 차가 뭐였죠, 이거? 주차장. 장이? 공장. 천이? 하천. 원이? 예, 유원지. 요것만 두 번째고 나머지 다 첫 글자 있었죠. 그죠? 지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있겠죠. 그죠? 우리 축척이 아까 7가지 봤잖아요. 그죠? 축척이 있었고. 이제 도면에만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볼게요. 경계선 있었죠. 아까.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도면. 이제 경계선 이렇게 가느다란 나중에 0.1mm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도면의 왼쪽에 요 십자가 표시돼 있었죠. 그죠? 요게 도면의 무슨 도라고 했죠? 예, 색인도예요. 인접점이 어디 있는지 색출하는 거라고 했죠? 요건 가운데 이제 10번에 있는 도면이다. 왼쪽은 9번 도면 떼보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이 도면에 가보면 이 도면 한 장의 크기를 도각선이라고 그러죠. 무슨 선? 도각선. 그래서 도면은 그게 직사각형이 돼요. 가로 40cm, 세로 30cm로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에 보면 이 경계점 사이에 거리들이 있죠. 그죠?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도면에 있고 두 가지만 더 보면 되죠. 우리 도면 가지고 땅을 측량할 때 우리 측량을 기술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측량 기준점의 위치 표시가 무슨 표시가? 위치. 이렇게 측량 기준점의 요 위치가 우리 마을에 어디 있는지 요 위치 표시가 그 도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죠. 지금 도면에 있는 상황 지금 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79- 이렇게 대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건물이 세워졌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여러분 땅을 분할해서 팔 때 그죠?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분할해서 팔아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 측량한 지역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좌측 하단이는지 우측 상단이는지 이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무슨 표시가? 네, 위치 표시가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도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도면에 이제 없는 것들 한번 볼게요. 아까 고유번호 19자리 도면에는 없어요. 여기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도 70제곱미터인지 뭐 500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때 도면을 냄새 봤더니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암기죠. 뭐한 면? 그죠? 고유번호나 소유자나 면적 이런 것은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그러면 지금 도면에 여러분 등록된 사항 쭉 봤죠. 그죠? 자, 잠깐 가볼게요. 자,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은 차장처럼 있었죠? 예, 축척이 있었잖아요. 경계선 있었죠? 색인도 있었죠. 도면의 크기 도각선 있었죠. 또 경계점 간에 아까 거리 있었죠.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그 중에서 이렇게 6가지는 다른 데는 없고요.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도면에. 그래서 이걸 우리 암기할 때 전라도, 충청도 말고 경생도 무슨 도? 그렇죠. 경상도에 가면 깨끼커는 거유가 유명해 돼서 경생도, 거위, 위 이렇게 암기하죠. 그중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거 꼭 기억해. 경계하고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에 아까 위치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만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도면에 없는 거 고소한 면이 없었죠. 그죠? 이런 것은 도면에 등록돼 있지 않다. 그러면 앞에 잠깐 가볼게요. 54페이지부터 이제 쭉 54페이지 그 도면에 등록된 사항 쭉 나오죠. 그죠? 1번, 2번 소재 지번 다 있었잖아요. 지목은 부호로 되어 있는데 니은에 차장 천원만 차문자로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디귿에 도면에 축척이 있었죠.
5번에 경계선은 0.1mm 직선으로 되어 있었죠. 일람도가 아니라 도면에 무슨 도가 있고요? 색인도가 있고. 자, 도면의 크기를 도각선이라고 했죠. 도각선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님만. 도각선이란 도면 한 장의 범위를 고약하게 한 선으로서 모든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되는데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고 지적도는 가로 40, 세로 30cm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만 보시고. 자, 오른쪽에 8번에 아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나요? 네. 그리고 9번에 아까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어요? 10번에 건축물의 위치 있었어요? 네. 그 밑에 거 10번은 지워버리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도면이죠. 근데 그 바로 밑에 핵심 다짓기 보세요. 핵심 다짓기 찾았어요? 아까 거기 암기가 있네요. 무슨 거위는? 경생도 거위는 도면에만 있다고 되어 있죠. 경계,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위치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근데 도면에 없는 게 있었죠. 모호한 면이 없어요. 그렇지. 고소한 면이 없다 돼 있고. 자, 그 도면에 축척 아까 있었죠. 그죠? 도면의 축척은 분수로 표기하는데 분모의 숫자가 큰 3000분의 1이 소축적이고 분모의 숫자가 작은 500분의 1을 대축적이라 했고. 자, 우리 지적도에는 축척 아까 7가지 봤죠. 임야도 축척 2가지 봤죠. 문제가 없죠. 자, 넘기셔서 그 뒤에 그 가로 3번은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그 도면에 축척별 도각선의 거리와 포용 면적이라고 써 있나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도면에 여러분 우측 57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보면 이 숫자들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숫자들이 나온 게 있죠. 요 좌측 하단에 그죠? 이게 이제 도각선의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잠깐 보세요. 이 도면을 그릴 때 우리나라 큰 도면에 원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점 그려냈겠지도. 이게 38도 선이죠. 우리 38선. 이게 125도, 이게 127도, 129도 해가지고 이게 38도와 이렇게 125도가 맞는 점을 서부 원점이라 하고 이게 중부 원점이라 하고요. 이걸 동부 원점인데 이 도면이 그릴 때 이 도면이 실제 거리가 이 원점부터 얼마 떨어졌는지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실제 거리를 이렇게 50만 더하고 행선 20만 더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도면의 실제 한 장의 가로 세로의 크기예요. 길이하고 면적의 크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축척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겠죠. 축척이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적은 도면 1cm에 실제 땅에 몇 미터가 있는 거죠? 5미터. 맞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로 몇 cm죠? 40cm잖아요. 그죠? 그럼 500분의 지역은 실제 땅의 거리가 5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일까요? 200m죠. 맞죠? 5, 4, 20이니까. 세로는 30cm죠. 5 곱하면 얼마? 5, 3? 15. 세로는 이제 150m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제 빼버리면 그게 나와요. 이런 보세요. 제일 왼쪽에 11만 4천 미터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좌측 하단에. 찾았어요? 우측 상단에 보세요. 11만 4,200m 써 있어요. 그럼 빼버리면 200m 나오죠. 지금 여기하고 요 밑에 제일 밑에 맞죠? 그럼 세로 보세요. 자, 29만 4,000m 써 있어요. 자, 제 우측에 보면 29만 4,150m 써 있어요. 그걸 빼고 그러면 150m가 나오죠. 그럼 이 땅의 실제 거리가 가로 몇 미터? 200. 세로 151이 된다는 거예요. 축척이 500분의 지역에서는 실제 거리가. 그럼 그걸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지금 56페이지 보세요. 지금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이 있어요? 응? 그게 도면상 거리가 가로 40, 세로 30cm죠. 그러면 지상의 거리는 가로 몇 미터? 200. 세로 몇 미터? 150m. 지금 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얼마 나오면 3만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500분의 1이고 축척이 1000분의 1은 축척은 2배죠. 그럼 면적은 2배일까요? 4배일까요? 면적은 4배이지. 축척이 2배면 면적은 4배.
이거 보세요. 자, 축척이 2배면 축척이 2배죠. 그죠? 그럼 면적은 4개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축척이 2배면 면적은 몇 배? 4배. 그래서 1000분의 1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과 2배죠. 면적은 12만 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500분의 1은 3만 제곱미터인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내세요. 도면 한 장의 실제 거리예요. 가로 세로. 그리고 그 얼마의 면적. 근데 한 번은 시험은 이렇게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깐. 이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에서, 그죠? 500분의 1 지역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예. 요 가로 3cm하고 세로 2cm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럼 곱하면 되죠, 각각. 그죠? 0 2개 지우면 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5 곱하면 뭐예요? 5, 3, 15m지. 5, 2, 10. 15m, 10m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얼마예요? 15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개만 지워버리면 되죠? 0 2개만 지우면 밑에가 나오는 거잖아요. 1cm가 100cm가 1m니까 1cm 안에 지금 500cm가 줄여서 등록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1대 500이니까.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냥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그걸 제가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 정도 그냥 보시고. 자, 여러분 그 58쪽에 한번 가볼게요. 그 문제가 있네요. 그죠? 58페이지 도면에 아까 무슨 거위? 경생도 거위 그거 봤잖아요. 자, 요게 지금 아까 본 내용들이죠. 자, 그 문제. 아이고. 그래도 안 부셔졌네.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작년 문제네요. 아까 소재 지번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나요? 니은. 아까 측량 기준점 위치 있었어요? 니은. 건축물의 위치 있었어요? 도면 크기 도각선 있었나요? 그럼 도면에 다 있는 거네. 그리고 경생도 거위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면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밑에 2번 문제 있어요? 네,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지적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틀린 거. 자, 요 도면 번호가 가운데 몇 번일까요? 15번이겠죠. 1번에. 그죠? 자, 여러분 126-10에 보면 장이라고 써 있죠. 이 장의 지목이 뭘까요? 이 장의 지목이. 공장이지. 목장이 아니죠. 목장은 뭐로 돼 있을까요? 네, 목으로 돼 있어요. 목으로 돼 있고. 그 127- 이렇게 십자가 표시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측량 기준점이 이렇게 삼각점의 위치 표시예요. 그리고 산으로 된 토지는 어디에 등록된 땅이라고요? 임야대장이고, 자, 경계는 0.1mm로 돼 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산으로 된 토지, 그죠? 이 산으로 된 토지의 지목이 임야다 이러면 XX. 임야도나 임야대장이 있는 토지 말씀이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는 지목이 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으로 된 토지의 지목이 임야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산으로 된 토지는 이거 개간하면 등록 전환 시킬 수도 있겠네. 어디에 등록된 땅이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등록 전환할 때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하는데 나머지 한 필지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등록 전환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도면에 그래서 무슨 거위 기억하면 돼요? 경생도 거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도면을 맞힐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보면 되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부. 이건 더 쉽죠. 그죠? 자, 잠깐 볼게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우선 만들어진 것은 1975년도 이후로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없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만 지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한 15%에서 전국 토지 중에서 20%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다른 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어요. 자, 근데 경계점 좌표를 반드시 뒤야 되는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측량은 지정 무슨 측량? 확정 측량과 또 왼쪽에 무슨 변경? 예, 요 축척 변경. 측량. 요 두 지역에서는 반드시 경계점을 좌표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경축 확정 이렇게 암기하죠. 경계점 좌표는 축척 변경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서는 반드시 주게 돼 있고. 자,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된 사항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 있죠. 그죠?
아까 니은자 모습 기억나죠? 니은자 모습 뭐였어요?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 이건 도면에 맞고 다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경계점 좌표역부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었죠. 그죠? 경계점 좌표 신도시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 땅의 계략적인 모습이 있죠. 그죠? 요걸 부호도로 하고 꼭지점 1, 2, 3, 4 이렇게 써 있죠? 요걸 우리가 부호라고 그러죠. 그죠? 부호와 부호도를 기준으로 측량 기준 전부터 우리 실제 거리값을 재서 X축, Y축에다 올려놓는 게 좌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역부에는 요 부자가 살고 있죠. 앞자 부자하고 좌자. 그죠? 근데 하나만 더 보죠. 소재 지번은 다 있으니까. 그죠? 여기 앞에 부자 이름이 무슨 부자? 고부자. 그럼 요것만 있는 게 무슨 등록부? 경계점 좌표. 그럼 경계점 좌표역부에는 요 소재 지번에다가 지금 고부자만 있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땅의 지목이 뭔지, 소유자가 뭔지, 경계선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역부에서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항시 같이 구비돼요? 무슨 대장과? 토대양과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 구비해요. 그래서 이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56페이지에 56페이지에 이런 지적도 나와 있어요.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도는 일제시대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땅에 가지고 있는 지적도예요. 그리고 5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이런 지적도 있어요. 57페이지 또 지적도 있죠. 이 경계점 좌표역부에는 이런 지적도를 국가가 또 만들어요. 그래서 56페이지 이 지적도와 57페이지 지적도의 차이점이 세 가지 있어요. 자, 볼게요. 56페이지 지적도에는 도면 제목에 그냥 지적도만 써 있죠. 근데 57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써 있고 가로쳐져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좌표. 여기 중간에 좌표 써 있죠.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역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들 이렇게 알려주고, 자, 56페이지 지적도에는 선 사이에 아무런 숫자가 없죠. 그죠? 근데 57페이지 지적도에 보면 요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좌표에서 계산,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거든요. 요거는 경계점 좌표역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일반 지적도에는 밑에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죠? 근데 이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여기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써 있네. 그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역 시행지역은 이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된다고. 그죠? 대부분 우리가 측량은 다 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면에 등록된 선 가지고 내 땅이 어디 경계인지. 근데 경계점 좌표역 시행지역은 이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도면에는 실제 거리가 등록된 거예요? 축소해서 올리는 거예요? 저 경계점 축소 되게 500분의 1이거든요. 정밀하는 거. 이거 500분의 1인 거죠. 그죠? 이 지역에는 각 필지마다 뭐가 따로 있는 거죠? 좌표가 있는 거지. 뭐가? 좌표. 이게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거리값을 재는 거니까. 그럼 이 지역에서는 이 뭘 가지고 측량해야 되지? 이 좌표 가지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 지금 세종 신도시 땅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신도시 여기 어디죠? 여기 바로 삼성도? 삼성도 지금 새로 신도시 생기죠? 맞죠? 거기는 지금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 도면에 보면. 그리고 그 마을, 그 지역의 땅을 나중에 측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측량은 뭘 가지고 해야 돼? 좌표 가지고 해야지. 그 마을에 이런 도면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이 도면 가지고 아까 측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요 삼성 신도시 지금 생긴 지역은 요게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요거 가지고 땅을 측량해서는 안 되고 뭘 가지고 측량해야 된다? 좌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경계점이 보세요.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경계 결정과 뭐의 경계 결정과? 경계 지표상의 보고는, 이 얘기는 측량 그 얘기예요. 측량은 뭘 가지고 해야 되지? 좌표 가지고. 뭐에서는 안 된다?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속에서 많이 나와요. 뭐라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는 이 도면 가지고 땅을 측량한다. 이러면 XX.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페이지 55페이지에 그 중간에 박스 보세요. 55페이지 박스 있어요? 중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죠? 지적도예요.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에요. 도면 제목 옆에 뭐라고 돼 있고요? 좌표. 옛날에 수치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다고요? 도면 끝에
좌표. 그 다음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돼 있었죠. 그죠? 그리고 도면 하단에 오른쪽에 도면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의 땅의 측량은 도면에서 한다. 좌표 가지고 좌표. 그게 더 정확하니까. 무슨 말겠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D페이지 가보죠. 자, 우리 59페이지. 자, 경계점 좌표부 의의부터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 위치를 평면 직각 정행선인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 공부로서 자,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만 가지고는 토지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 역할은 지적도와 소유자 면적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도록 토지 대장이 함께 비치가 되어 있다. 자, 비치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해야 되는데 아까 반드시 돼야 되는 두 가지 있었죠? 경축 확정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축척 변경과 지정 무슨 측량? 그렇죠.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두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예, 등록상의 D페이지 보세요. 거기 소지 지번에다가 무슨 부자가 있는 거죠? 고부자,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가 등록되는데 그중에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고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정리 보세요. 1번 정리가 중요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금 60페이지 보는 겁니다.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뭘 가지고? 좌표 가지고 이제 도면 가지고 한다 이러면 안 됐고 대개 축척은 500분의 1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해볼게요. 1번 문제 있어요? 네, 문제 가볼게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서 옳은 거 나열된 거 써 있죠? 그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슨 부자? 코부자가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자, 2번 문제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이다. 틀린 것은? 자, 지적도에 해당 도면 제목 앞에 수치라고 돼 있어요. 뒤에 좌표라고 돼 있어요. 좌표죠. 그게 틀려버렸네. 그죠? 그리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리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단위까지 결정해서 하겠죠? 그리고 면적 측정 기기가 있었잖아요. 전자 면적이었어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었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5번에 갖춰진 조지는 아까 경축 확정이 있잖아요. 축척 변경과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두었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 다 맞췄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고유한 등록사항 있어요? 예, 요거를 잘 기억하면 되죠. 아까 토지대항이 있는 건 뭐? 이동면계. 공유전명부에 고소한 지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전한 대비. 공유전명,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부자. 도면에는 무슨 고의? 경생도 거의.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지목. 뭐라고 했죠? 지목. 요거, 지목은 공대에는 지목이 없지. 맞죠? 면목 없잖아요? 토지대항이 있었잖아요? 도면에만 있었죠. 그죠?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조금 하나 더 여기서 볼게요.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부자만 있었죠. 소유자 없겠죠. 공유지 연명부에 도면에도 고소한 면이 없죠. 이 소유자는 요 네 가지 대장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대장. 여러분 토지대항에 소유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3인 이렇게 적어놨었죠? 그게 기록해놓은 것이 뭐예요? 공유지.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건 대지권 등록부에 다 있는 거잖아. 그 소유자는 네 가지 대장에만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그 뒤에 그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요. 62페이지. 문제 있어요? 예. 1번 문제, 2번 문제 해볼게요. 자, 법령상 지적공부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토지대항에는 토지의 소재지와 고유번호 있어요? 예. 임야대항에는 지번과 개별 공시지가 있나요? 도면에는 경생도의에서 경계와 건축물의 위치 있었나요? 공유전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고소한 지분이 있죠? 근데 전혀 건물이 나온 거죠. 그죠? 그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틀린 거잖아. 2번 문제 보세요. 지적공부 연결이 옳은 거. 토지대항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면에. 임야대항에는 건축물의 위치가 있나요? 건축물의 위치도 어디에 있는 거죠? 도면에 있는 거죠? 맞죠? 경생도 거위에. 공유전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인데 토지 이동사는 어디에 있는 거죠? 토지항에 있는 거지 뭐. 자, 공대에 가면 대지권은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목이 없죠? 그러면 다 틀렸네, 그죠? 그럼 아까 토지대항과 임야대항과 공유전명부 대지권 여기는 소유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내용들 꼭 잘 여러분이 요쪽 있죠, 그죠? 요쪽을 잘 기억하시면 지적공부 등록서 어느 정도로 다 맞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10월 29일까지 하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죠, 그죠?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조금씩 알아갈 거예요. 자, 그 뒷페이지에 63페이지 볼까요? 지적공부 보전, 반출, 공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여러분 그냥 요거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일람도라는 게 있었죠. 일람도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일람도는 뭐냐면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돼요. 우리 마을을 한 장의 도면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도면을 10분의 1로 줄인 거거든요. 우리가 일람도에 보면 축척이 1200분이 아니라 12000분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1200분의 1 축척이 있지만 12000분의 1은 없죠.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어떤 마을을 한 장의 도면 한 눈으로 본다. 그래서 일람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까 이거 기억만 하셔도 돼요. 도면에 등록된 것은 색인도예요, 일람도예요? 색인도지. 일람도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 보시고. 거기 책에는 없어요. 자, 63페이지에 자, 지적공부의 보관 및 반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지적공부가 어디다가 보관할 것이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적공부가 나눠져요. 용지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있고요. 91년도 이걸 파일로 만드는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 좀 주의해야 돼요. 이쪽. 우선 요 일반 용지로 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시도지사도 가지고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관한 정보가 요 일반 지적공부는 창고인 지적소고에 있고 이건 컴퓨터 디스크에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고 다 영구히 보존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지적공부는 천지지변이나 시도지사의 모만 받았을 때 승인받을 때만 반출할 수 있지 그 위에는 지적소고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파일로 된 것을 우리가 열람할 때는 자, 우리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읍면 파일이 됐으니까 읍면 동사을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이 지금 누구한테는 우리가 열람할 수 없냐면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적소관청이 저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사.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파일로 됐으니까 바이러스에서 날아갈 수 있죠, 그죠? 그걸 백업 파일, 즉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건 누가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 오른쪽에 여러분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시험이 까다롭게 나왔을 때는 우선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열람은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사무소 갈 수 있지 누구한테는 할 수 없다고요?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왔었어요. 한번 이 지적소고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지적소고라고 있죠. 이 지적소고가 이렇게 창고 옆에 군청 창고 옆에 있는데 여기 이제 토지대항들이 보관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적소고에 이제 용지가 보관되기 때문에 이 구조들이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보충 학습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창문과 출입은 이중으로 하게 돼 있고요. 바깥쪽은 철제라고 안쪽은 철망인데 시험에요. 이렇게 속여 놨었어요. 바깥쪽은 철망, 안쪽은 철제 이렇게. 바깥쪽이 철제로 돼 있고 안쪽이 이제 곤충들을 막기 위해서 철망으로 돼 있어요. 곤충들을 막으려면 철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는 용도가 저기 용지가 보기 때문에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를 하게 되는데, 자, 섭씨는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습도는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거기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2065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2065년도. 그리고 이제 우리 카드로 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보관할 때는 몇 단위로? 이거 작년에 200장 이렇게 나왔었어요. 100장 단위로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무실과 연접한 곳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네, 구청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 소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그 D페이지에 그 문제가 작년 문제죠? 6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지적공부 보관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그죠? 기억 보세요. 아까 지적소거는 사무실 옆에 설치한다고 돼 있죠? 네, 1번 맞고. 니은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게 해당 청사받고 아까 반출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 승인이라 그죠? 자, 디귿 보세요. 자, 지적공부를 정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파일로 된 것은 시도지사도 가지고 있고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영구히 보존했죠, 그죠? 여기까지 묻는데 니을이 틀린 거죠. 아까 카드로 된 토지대장은 200장, 100장, 100장 단위로 이렇게 바인더로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큰 2번에 이제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및 활용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지적 전산 자료 가지고 뭐 많이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조상장 찾기 많이 한다 그랬죠, 그죠? 할아버지가 전국에 어디에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 사생활 침해가 이제 문제가 돼요. 사생활 침해가.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들의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거친 다음에 종래에는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올해는 여러분. 근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는요,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심사받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거기 니은부터 나올 텐데, 우선 같은 동급인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든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든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든지 또 개인정보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아버지가 전국적으로 어디 땅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권자가 나눠주죠. 우리는 그 행정관청이 지적법은 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전국 단위는 셋 중에 하나 가서 신청하죠. 누구나 누구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근데 시도 단위는 국장에는 없죠, 그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근데 시군구 단위는 누구한테만? 지적소관청. 공짜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국가나 지방 다차 이용할 때는 자기들 그러니까 사용료 납부가 뭐 된다? 면제가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왼쪽부터 한번 보세요. 64페이지부터. 제일 위에. 자, 우리가 조상 땅 찾기 할 때 할아버지가 전국에 어디 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그 오른쪽에 이용 절차.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신청서 있죠. 지적 전산자를 이용 활용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승인 이렇게 나면 안 돼. 신청이 되는데 그 전국 단위는 셋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시도 단위는 국장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시공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에만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니은, 디귿, 니을은 심사받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받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고 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는 심사받지 않습니다. 예. 사용료 내야 되는데 그 니은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된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큰 3번에 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의 설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88, 그냥 간략히 보세요. 88 올림픽이 행해짐으로써 대기업의 땅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개인별로 땅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별로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대기업들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요, 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라는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하는 기관장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위해서 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밑에 자료 요청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4가지 자료인데, 우리 공주, 가족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공시지가 전산자료, 주민등록, 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등기 전산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 그 정도 보시고, 거기 권한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고요. 자, 넘기셔서 그 지적공부에 복구라고 써 있죠, 그죠? 예, 이 지적공부 복구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지적공부가 아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지적소고죠, 그죠?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항이 멸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2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지적공부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복구한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예, 신청을 통해서 복구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라지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죠, 그죠? 누구 승인받아서 복구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 10년 전에 복구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천군청이라고 여름에 이제 한탄강 옆에 연천구청이 있거든요. 그 연천구청에 있던 지적 속에 있던 토지대항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간 거죠. 그러면 연천구청에서 자기들이 떠내려 간 토지대항을 다시 만드는 것을 지적공부를 뭐 한다고요? 복구한다고 그래요. 복구할 때 연천구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지 승인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복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복구한다는 것은 대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대장에는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사항 있고 지목면적, 오른쪽은 소유자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복구 자료도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와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가 한 7가지 나오죠. 그 여기 이제 자도 7가지니까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볼까요? 우리 등기부라는 게 있었죠. 우리 등기부는 왼쪽에는 표지부에는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고요. 오른쪽은 소유자가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등기부가 남아 있으면 이 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의 복구자를 쓸 수 있고 소유자 부분의 복구자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뭘 받으죠? 판결. 그럼 역시 판결 받은 것도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자를 쓸 수 있고 소유자에 대한 복구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에 대한 복구자는 딱 2가지만 쓰는 거예요. 자, 이미 등기된 토지는 뭘 가지고? 등기부. 미등기된 토지는 법원에 판결서 가지고만 씁니다. 다른 것은 복구자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자료가 많죠, 그죠? 근데 그 여기 중에서 자, 우리 결과물 가지고는 복구자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결과도 결의서 이런 것들은 복구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계획서, 준비도, 신청서 이런 건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지목 면적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복구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측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지적공부 복사해놓은 등본, 복제된 지적공부 종합증명서 이런 것은 다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복구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은 계획서, 준비도, 신청서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아니죠. 그래서 복구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암기가 돼 있죠. 복구 뭐는 결과는 뭐하지만 가능하지만 복구 계획과 준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보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는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뭐나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서. 그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연천군청에 가서 복구하는 순서가 있죠. 그죠? 복구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장에 가서 복구 자료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 우리 대장에는 면적이 있으니까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는 복구 자료 조사 서면을 만들고, 도면은 경계가 있으니까 도면의 복구 자료 가지고는 복구 자료 도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구 자료 조사 서면에서 조사해서 나온 면적과 복구 자료 도면에서 측정해서 나온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가 루트로 돼서 알 필요 없어요. 허용 범위는 뭐 하거나 초과하거나 이 지역에 복구 자료 도면을 만들 자료가 없으면 이때는 뭐 한다 그러죠? 복구 측량합니다. 이 복구 측량에서 나온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할 때는 경계 면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옆집 토지 소유자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만 조정할 수 있고요. 근데 복구 측량한 내용들을 이의신청 받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게시하게 되는데, 자, 시공고 게시판에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합니다. 그러면 게시 기간 내에 소유자들이 뭐 하면 되죠? 이의신청. 이러면 이제 복구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했게 돼요. 자, 복구 측량은 허용 범위는 뭐 할 때? 초과할 때고, 자, 경계 면적을 조정할 때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그럼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그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3, 4, 5번을 볼게요. 3, 4, 5번. 자, 3번 볼게요. 기억입니다. 복구 자료 도면에서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허용 범위는 뭐 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 도면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을 때만 복구 측량했죠. 그죠? 자, 경계 면적의 조정. 복구 측량에서 나온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자, 우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뭘 얻어서 경계 면적을 조정한다고요? 동의를 얻어서. 그 직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자, 게시.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할 대상 표시상을 시공고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럼 그 게시 기간 내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이의신청. 그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복구고. 자, 그 하나만 더 볼게요. 그 68페이지에 그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써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요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는 것은 땅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부동산 하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근데 토지 건물이 같이 팔리잖아요. 근데 지적법만 봐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국가가 2014년부터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록한 그 D페이지에 보시면 그 70페이지에 그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등록된 사항이 5가지예요.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이 중간에 보면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나와 있고,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 있고, 오른쪽에는 건물의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다. 토지 건물에. 그리고 나서 요 중간에 보면 요 개별 공시지가로서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보시면 요 중간 정도에 요 토지 건물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는지 그 등기의 권리사항 유무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적인 허가를 받았는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렇게 요 5가지 내용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그 음영 처리된 걸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소유자와 표시, 건물의 소유자와 표시,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등기 권리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인데 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5가지가 적혀 있는 것이 무슨 정부?
부동산 종합 공부요. 그리고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잠깐 가볼게요. 자,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적 소관청. 근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2013년도에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일로 돼 있어서 이걸 또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죠? 또 역시 누가 복제 시스템을 구축해요? 지적 소관청. 아까 여러분 정보 처리 시스템, 파일로 된 지적 공부 복제 시스템은 누가 구축했죠? 국자.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도 파일로 돼 있으니까 누가 구축한다고요? 지적 소관청. 자, 우리가 열람도 발급해 주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나 파일로 됐으니까 어디에 가서? 읍면. 그리고 여기 안 돼요. 여러분 시도지사 곁에 가서 열람 발급한다 이러면 안 돼. 시도지사한테 가서 열람 발급 없어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잘못 적히면 오류 사항을 정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의 오류 사항을 정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는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소유자가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정정을 신청할 때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가서 오류 정정을 하는 거지. 읍면 동사무소 가서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우리 열람은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읍면 동사무소 열람 발급할 수 있지만 오류 정정은 누구한테만? 지적 소관청. 거기 차이점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고. 그 2번에 보시면 지적 소관청은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 위해서 등록 사항의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관리하고 3번 지적 소관청이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 사항의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거기 여러분 그 69페이지에 그 지금 왼쪽에 65페이지, 8페이지, 68페이지에 등록 사항은 봤죠, 그죠? 그 69페이지고 가로 2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하고 2번에 보시면 역시 부동산 지적 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하고 복제 시스템도 지적 소관청이 구축한다고 되어 있죠? 3번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지적 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4번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에서 필요하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고. 자, 열람 발급은 누구나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누구한테는 안 된다고요? 시도지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증정.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거 하나만 써라겠죠, 그죠? 그 하나 옆에 써놓으세요. 아까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오류 정정 신청 가능 이렇게. 또 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오류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뭐가 마쳤냐면 3장의 지적 공부를 이제 마쳤어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자, 우리 토지의 표시상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토지 이동. 요거는 이동 좀 쉬었다가 볼게요. 토지 이동.